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베트남어입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지분은 60%를 처분하고 뭔가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이러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베트남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요했고, 두 번째 주식, 국적 위조, 세 번째는 사기, 또 비자, 횡령, 미인계, 배신, 거짓말, 위장, 협박, 뒷돈, 커미션, 네, 이용, 네, 특히 이제 감정을 이용한다 그랬죠. 네, 이제 13번째 베트남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이제 19년을 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처음에 2005년에 이제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베트남어도 몰랐고 베트남어를 뭐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신기한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이 한국인 마을,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길 가서 보면은 한국 간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서 한국 간판을 보고 당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컨설팅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길 가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뭐 비자는 어떻게 하실 거냐, 비자 준비가 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자가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자 안내, 뭐 집 안내,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뭐 여기 뭐가 나왔네, 저기 뭐가 나왔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집을 얻었는데 사실상 이 가격, 주변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얻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부동산 비용, 부동산 소개 비용을 집주인이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집주인도 주고 구하는 자도 주죠. 임대인, 임차인 다 주니까 둘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집주인한테 이 한 달치 월세를 이렇게 이제 받는 건데, 집값을 높이 이렇게 받는 대신 뭐 자신들이 세 달치를 월세에 세 달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막상 해보니까 비자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언어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막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놓는 거죠. 식당도 내놓고 뭐 사무실도 내놓고 자신들이 하던 뭐 스포츠 센터도 내놓고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베트남 현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현지인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불법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내 거다, 베트남 사람이 내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냥 뺏기고 많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다 이제 베트남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겪는 그러한 한국인
이제 한국인들도 성실하신 분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 관심 없어요 이런데. 그런데 한국인 또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 사기꾼 조심해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해외 나가면 한국인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뭐 주재원들이라든지 또는 자기 사업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일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분들은 아주 선하시고 착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접근하는 한국인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베트남어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이 베트남에서 쓴맛을 맛보고 이제 제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베트남어를 일단은 내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이 모든 게 다 막히는 거구나. 뭐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영어로 가지고 대화를 할지라도 뭐 저도 한계가 있고 베트남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문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구나. 베트남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틈만 나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출장 가서 특강도 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전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베트남에 도전했을 때는 일단은 내가 한국인들을 웬만하면 만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베트남어를 습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 기숙사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같이 뭐 그 학생들 집에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안 들려도 계속 그냥 저를 베트남어에 노출을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베트남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베트남어를. 그런데 이제 베트남어를 계속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읽기가 되더라고요. 읽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베트남에 이제 이게 경영 등록증이죠. 그러니까 네, 이 경영 등록증인데 이 경영 등록증을 지금은 제가 이게 다 읽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쉽게 다 읽는데 그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게 잘 안 읽히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베트남 서류들, 네, 베트남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주명부, 주주명부 같은 경우에도 잘 못 읽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거죠. 못 읽는 거니까, 못 읽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그냥 베트남 사람들, 통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통역사들이 장난을 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뒷돈을 받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베트남 은행의 이런 용지들도 이런 것들도 전혀 뭐 못 읽는다. 물론 여기 이제 영어가 써 있으니까 영어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베트남어만 있다 그러면은 전혀 못 읽는다 그러면은 이 은행 일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베트남 법정까지 가서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트남 경찰서에 가면은 이 베트남어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이. 그리고 통역사를 뭐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중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국어 능력이 저 토픽 3급 이상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그러면은 쓸 때도 이 조서를 쓸 때도 우리는 뭐 베트남 경찰이 한국 경찰이 다 쳐주고 나중에 읽어보거라 그리고 이제 도장 찍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직접 써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하루 그냥 뭐 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거 쓰는 것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베트남어죠.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이때 당시에 저를 이렇게 횡령도 횡령이었지만은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배신감이 너무 컸고 그 범인이 이제 또 임원이었어요. 임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임원이었던 거죠. 임원이었던 사람인데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건데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경찰, 검찰, 판사 끝까지 가보니까 야, 이 베트남어,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다 베트남어로 하잖아요. 한국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경찰, 검찰, 경찰까지 이 법원까지 다 가보면은 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모르고 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뭐 검증을 하겠죠. 베트남어 실력이 되냐 뭐 이렇겠지만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베트남어 모르고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베트남에 가서 식당을 하고 싶다 또는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학원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베트남어를 모르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4년이 필요해요. 4년.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만 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6살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한국어 언어가 의사통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만 3세 정도면은 부족합니다. 만 3세. 만 3세. 그러니까 5살 정도면은 언어 능력이 부족한데 만 6세, 그러니까 만 4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근데 만 5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원활하게 되거든요. 네, 7살 정도. 그러니까 7살이면 이제 만 5세인데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실패를 덜 하지 않을까. 한국도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실패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한국도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한국보다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선진국에서 왔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는 언어에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가 도장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써준다 그러면은 위임장을 가지고 돈을 찾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베트남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통장 만들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진짜 찾아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찾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저는. 저는 몰랐고 베트남어도 몰랐고 그런 베트남 은행 은행의 관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를 잘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사인해라 그러니까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사인했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약관 같은 거 보면은 너무 글씨가 작고 막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사인했는데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 사인했잖아 그러잖아요. 베트남어도 모르면은 이때는 더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고 베트남 글자들을 어느 정도 읽는 수준이 되면은 한 5년 정도 걸린다. 5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에 여행 가는 건 괜찮아요. 여행 가거나 내가 그냥 베트남에서 뭐 친지 방문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내가 진짜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 뭐 취업하는 거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취업. 근데 내가 뭐 자영업을 하겠다. 또는 내가 여기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 중소기업을 만들겠다. 이럴 경우에는 베트남어를 모르고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다양하게 속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모르면 속이는 법이에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 속이잖아요. 근데 뭐 언어가 안 되니까 100배 정도 더 많이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베트남 사람하고 의사통이 되고 베트남 읽기하고 쓰기, 말하기, 듣기가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들 7살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